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초 작업을 나갔었죠. 딱 그 순간 지뢰를 밟았어요. 처음에 왼발로 밟으니까 쾅 하고 터졌고 몸은 날아가고, 처음에는 오른발이 아파서 오른발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 거뭇거뭇한 화약들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왼발을 확인하니까 왼발이 터져 있었더라고요. 아,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겠구나. 차라리 제가 밟고 이 정도로 다친 게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건 오랜만에 다시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치기 전에 했던 거를 못한 것도 있지만요. 다치기 전에 못했던 걸 또 새로 할 수 있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아, 다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다친 군인들 만나서 그분들 얘기 듣고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게 나한테 주어진 앞으로의 소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군 복무 중에 다치고 전역한 시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본인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사회로 복귀했을 때를 위해서 취업 지원, 이렇게 크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돼서 시험 떨어져가지고 못 갔고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해병대 출신이신데 어렸을 때 또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해병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ROTC 가니까 이제 ROTC에서 해병대를 임관하는 길도 있더라고요. 저는 보병 장교로 임관을 했고,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해병대 2사단 김포 강화 지역인데, 저는 김포 우전방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한 5월부터 하면 녹음기라 그래서요,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 수재선, 그러니까 강이랑 땅이 맞닿는 그쪽 수재선에도 갈대가 자라는데, 갈대가 되게 높이 자라요. 한 3m?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감시하는데 시야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제거를 해야 하죠. 그때 이제 물이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갈대밭 중간 정도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는데, 일단 물이 안 들어온 곳 위주로, 물 들어온 곳은 팔 최대한 뻗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작업하고 옆에 부소초장이 지나가는 거 보고 저도 슬슬 복귀해야겠다 생각하다가 딱 그 순간 지뢰를 밟았어요. 처음에 왼발로 밟으니까 쾅 하고 터졌고, 몸은 날아가고, 귀에서는 삐 이명 소리도 들렸고요. 그리고 시야는 블랙아웃 됐다가 돌아오고, 밟은 건 발인데 머리를 망치로 진짜 세게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른발이 아파서 오른발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투화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화약들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왼발을 확인하니까 왼발이 터져 있었더라고요. 그 터진 왼발 보고 비명을 질렀는데, 이게 아파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터진 제 신체 일부를 보니까 아,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겠구나. 되게 무서웠고 공포 때문에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전방에 같이 들어갔던 대원이 막 걔도 당황하면서 구하러 들어오려고 하던 거를 제가 오지 말고 빨리 부소초장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주변에 다른 지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오지 말고 부소초장한테 보고하라고 한 거고요. 일단은 들어왔던 길 그대로 나가자 해서 그대로 나갔어요. 그렇게 한 10m 정도 이동을 하니까 처음엔 통증이 없었는데 이제 통증이 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동은 못하고,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은 뭔가 이 터진 발을 저희 대원들이 보면은 되게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부소초장만 들어오라고 해서 부소초장만 들어와서 저를 이제 구출을 해줬어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정말 생생해요. 아직도 그 당시에 그런 느낌, 소리, 냄새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고, 저도 그래서 이게 왜 안 없어지지? 그래서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수술 받고요. 그렇게 수도병원 가서 수술 받고 처음 깼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엄마가 밖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호흡기를 습관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간호장교 손에 엄마 괜찮아요?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제가 쓰면 이렇게 마 괜찮아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 괜찮으시다고. 근데 당연히 그게 거짓말일 줄 아는데 그때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아직 제가 제 사고를, 제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들어오는데 제가 다쳤다고 막 울고 있으면은 엄마가 더 힘들겠구나. 첫 면회 때 정말 엄마가 한 10년 늙은 모습으로 들어왔었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수술하고 마취 깨기 전에 엄마가 먼저 들어와서 봤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이제 쇼크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발목을 살린다고 했는데 붕대를 이렇게 크게 감아놨거든요. 근데 발목이 정말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터졌을 때 제 발가락이 다 날아간 걸 봤는데 엄지발가락은 느껴졌거든요. 발뒤꿈치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있어서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없는데 그냥 감각이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중대장님이 저희 소초원들이랑 중대원들이 쓴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그 편지를 하루 종일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고 엄청 많이 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 얘네가 빨리 내가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원래는 그 다음 연도 2월에 전역하는 거였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다시 군인이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다치기 전에는 원래 전역해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한번 죽을 뻔하고 나니까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어서 군인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수술, 재활 등을 거쳤는데 다행히 저는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너무 잘해가지고 재수술을 할 게 없었어요.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정강에서 절단하면 되게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냥 자르고 덮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수도병원 군의관들은 같은 군인으로서 내가 내 전우들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얘 젊은데 아직 살아갈 날 많은데 얘 최대한 그래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수술을 엄청 오래 거의 막 10시간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딱 절반, 앞꿈치 절반 정도 절단 됐어요. 네, 뒤꿈치는 그대로 남아있고. 네. 저보다 주변에서 노력하신 게 더 많아요. 저는 그냥 좀 열심히 하려다가 지뢰를 밟고 다친 건데 그 과정에서 후송하는데 투입된 저희 해병대 전우들, 그리고 다친 저 수술해 주신 국군 수도병원 선생님들, 그분들이 더 고생하셨죠. 그분들이 진짜 영웅이죠. 네. 밟은 것 자체를 후회한 적은 없었고요. 저는 오히려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그날 제가 안 밟았으면 저는 애들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지뢰를 밟았던 구역에 한 10명, 20명 된 애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밟았을 거예요. 제 대원들 중에 하나가 밟았으면은 저는 이제 안 다쳤으니까 멀쩡했겠죠. 근데 오히려 마음에 더 평생 장애 남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면 차라리 제가 밟고 이 정도로 다친 게 너무 다행이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다행이었어요. 복귀하고 나니까 제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나라에서 군복무 중에 다치면 보상을 국방부에서 받는 보상이랑 국가보훈부에서 받는 보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보상 심의 자체를 전역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돼요. 제가 군 생활을 계속해서 막 10년, 20년, 30년 하게 된다면은 그때까지, 전역하기 전까지 저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를 복귀하고 나니까 바뀐 거는 제가 다쳐서 장애인이 됐다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치는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입원했을 때 하루에 몇 번 헬기 소리가 들려요. 헬기 소리는 진짜 위급한 애들만 헬기를 타고 오는데 그런 헬기 소리도 너무 많이 들렸고, 다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근데 왜 이런 거를 잘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도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나라 지키는 군인은 나보다도 내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친 군인들 만나서 그분들 얘기 듣고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게 나한테 주어진 앞으로의 소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분들 만나면서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이준 실장은 지뢰를 밟고 이렇게 발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어 라고 하면서 대단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쳤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임팩트 있게 있어 보이게 다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다침으로써 이런 일을 하는데 너가 왜 그 일을 해?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제가 밟고 다쳐봤는데 필요하더라고요. 이 말 하면은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친 분들도 진짜 많고요. 저는 그러니까 막 지뢰 밟고 발이 잘렸다라고 이렇게 글로 쓰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운동도 다 하고요. 골프도 치고 크로스핏도 하고 조정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막 예를 들어 군에서 질병을 얻고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전역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분들 보면서 더 노력해야겠다. 저분들 더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쳤을 때 그 하재현 중사, 복함지뢰로 다쳤던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제 면회를 왔었고, 그 친구가 이런 장애인 조정도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를 해줬어요. 가장 좋았던 거는요, 다치기 전엔 달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다치기 전에 농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농구는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고, 근데 조정은 어차피 앉아서 다리로 미는 거니까 물론 장애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한계까지 갈 수 있는 운동이 조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좋았고 23년도에는 인빅터스 게임이라고 그 영국의 해리 왕자가 만든 세계 상위군인 체육대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또 메달도 따고 그랬습니다. 다치기 전에 했던 거를 못한 것도 있지만요. 근데 다치기 전에 못했던 걸 또 새로 할 수 있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조정 같은 것들. 23년도에 국민조종사 선발하는 그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시기가 지났었고 보니까 와 저렇게 전투기를 탈 수 있다고? 원래 공군사관학교 가고 싶었던 게 파일럿이 꿈이었거든요.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뽑고 그럼 25년도에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타려고 그 활주로를 가고 보니까 이제 긴장되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전투기 조종석에 딱 앉으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고 이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조종석에 앉았을 때는요. 저는 이제 FA50을 탔고 그 대위님께서 저희는 이렇게 그 후방에서 불꽃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더 빨리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비행기 탈 때 이렇게 갑자기 확 밟아서 몸이 뒤로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최근 한 10배 빠른 느낌? 대위님이 조금 원래 기동이 없었는데 기둥을 조금 맛배기로 해주셨어요. 옆으로 딱 돌렸는데 보니까 제가 살던 동네가 딱 보인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을 본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군이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너무 예뻤다. 그리고 이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명식을 하면서 공군에서 예도도 해주고 입장해서 참모총장이 모셔가지고 하는데 원래 군인이었잖아요.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총장님께 격려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해병대에서는 상급자랑 악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계급 성명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대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공군은 또 이제 임명식도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시고 되게 좋았습니다. 난 장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다쳐가지고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선발된 국민조종사였던 것 같습니다. 22년도부터 계속 부산군인들 만나는 일을 하면서 육군이 일단 제일 많아요. 근데 육군이 수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해병대, 그 다음 해군. 근데 공군은 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공군은 왜 없지? 그러니까 공군은 사고가 나면은 부상이 아니라 그냥 순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구나. 부산군인도 부상을 입었지만 그 가족들도 전 다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직하신 공군 그분들의 가족들도 저는 많이 다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과연 충분할까? 근데 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25년도까지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국민조종사가 단순히 민간인 전투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경험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후에 국민조종사로서 정말 공군을 더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 내년에는 좀 이 국민조종사 선발을 계기로 공군 그런 순직하신 분들 가족들의 얘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더 알리고 그렇게 알려지면은 그분들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다쳤을 때 여기 핀을 꼽아놨었고 핀 빼는 수술은 난 처음 걸었어요. 근데 그때 워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행 보조 제가 기대고 걸을 수 있는 거를 통해 걸었었는데 그때 통해서 걸으니까 한 10m 정도 걸었나? 진짜 환자복이 다 젖었어요. 10m 걸었다고. 처음에는 한 발짝 걷는 것도 힘들었고 10m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계속 재활을 하면서 10m가 100m가 되고 그러다가 작년에는 5km 마라톤도 뛰었거든요. 제 목표는 하프까지 뛰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걱정이 괜히 하프까지 뛰었다가 나중에 풀코스 뛰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오히려 있는데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걷고 뛰는 도전까지 했고 이번에 나는 도전까지 했으니까 계속 그 도전은 뭔가 도전할 거리가 생기고 그걸 또 이뤄가는 그게 있지 않나? 제가 하는 것 자체가 다 도전이고 뭔가를 해 나갈 때마다 누군가 저를 보는 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